앞에서는 이제 그 유럽식 이제 사회주의 복지 모델이 성장률을 이렇게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유지를 시켜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 한국 등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본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나 모델에 비해서 열등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그 수치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유럽식의 이런 사회복지 그 모델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과 유럽의 빅5 국가, 북유럽 사회복지 국가 4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업률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실업률이 가장 이제 객관적인 지표 아니겠어요? 독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독일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죠. 예. 언제까지? 2005년. 네, 2005년까지 높았죠. 그러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미국이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3%, 4%를 거의 넘지 않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어요. 아까 일본과 독일이 뭔가 이렇게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기업 중심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일자리라는 면에서 보면은 독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뭔지는 몰라도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일자리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독일보다도 굉장히 더 양호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독일이 조금 많이 개선되고 있죠. 그러면 그 독일이 일자리 면에서 실업률이 9%에 달했어요. 200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2005년 이후에 실업률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3% 정도까지 막 때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독일이 갑자기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졌을까요? 하루치기요? 네, 유럽식의 복지국가 모델 및 규제 강화 모델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제냐 시장 자유냐라고 했을 때 시장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시장 자유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독일이 뭘 했습니까? 노동유연화? 네, 시장 자유의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래서 실업률이 툭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앞에 동영상에서 이제 성장률은 비록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성장률은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른바 완전 고용 수준을 도달한 거예요. 비록 저성장이긴 해도 완전 고용 수준을 도달하고 재정도 건전하고 가계도 빚이 많지 않고 기업도 빚이 많지 않은 양질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하나는 고용 정책이죠. 일자리 정책이죠.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를 못하게 하고 기업이 떠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죠. 규정 그걸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지금도 그걸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실업률이 어떤 10%예요. 7, 8% 정도, 8%까지 떨어졌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빅5를 보면 어떻습니까? 10% 넘어요. 이탈리아도 10%, 프랑스가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8% 높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유럽식의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그 경제 시스템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못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못 만들어주고 그걸 복지로 떠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빅5 정부 빚이 폭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폭증을 하고 실업수당도 뭐다 막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나 보장을 강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조세 부담도 굉장히 세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규제도 많고 그 대가를 뭘로 치르냐면은 일자리가 망가지는 걸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어떤 그 리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하겠나요? 유럽식의 사회복지 모델을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미국식의 모델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뭐 일본이나 일본식의 모델을 선택하나요? 실업률만 보면 확실히 일본이 좋은. 예, 일본은 유럽의 빅5 국가처럼 어떤 그 고용을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규제가 없어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 사회 자체가 일본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기업의 최고의 목표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해고를 하면은 저건 무능하고 정말로 이렇게 무책임한 경영자라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면은 배를 갈라요. 법에 의해서 해고를 못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기업의 문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긴다. 도시바가 뭐 회계 처리, 부정 회계 처리가 뭐 기업에서 어떤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떠죠? 정부나 일본 국민들이 그걸 감싸버려요. 어디서 터지죠? 미국에서 터져요.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미국에서 터져요. 경제 시스템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거예요. 독일과 일본이 이렇게 시장 경제지만 가장 지금 그 산업의 근간 일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핵심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독일과 일본이 자동차 기계 공업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동차 산업도 그동안에 그나마 이렇게 반짝하고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면은 중국 특수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중국 특수가 사라지게 되면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 막 싸움질하고 못하고 패권 싸움하고 그 다음에 뭐 자국해 생산하자 어쩌자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하고 독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게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이 또 의외로 특히 기업 특징이 뭐냐면 인수합병이 많아요. 일본도 인수합병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문제가 생기거나 부실하다고 생각하면은 양호한 기업을 흡수를 시켜버려요. 해고하면 없어지면 해고를 안 시키려고 어떻게 쓰든지 그 일 고용을 떠안으려고 그런 독일도 그런 게 면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걸 그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 이탈리아라든지 그걸 정부가 빚내가지고 실업수당 주고 못 오고 해고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업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만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업 자체는 굉장히 유연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북유럽의 그 사회복지국가 이제 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실업률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 높죠. 미국보다 여전히 높아요. 지금 한국,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6%를 넘고 있죠. 지금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얻어서 하는 사람이 100명에 6, 7명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사회복지나 보장제도를 강화하면은 그래서 내가 학교 교육비도 공짜로 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돈도 안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일하다가 해보다가 실직당하면 내가 또 이게 새로운 이렇게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서 뭔가 일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질도 높여주고 만족도도 높여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창의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높아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사람 구하느라 정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게든 기업이든 빚내느라고 정신이 없고 복지국가 봤었죠? 앞에 동영상에서 봤었죠? 빚내느라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데, 지금 북유럽 복지국가는 법에 의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빚을 안 내면은 가게나 기업이 어떻게 쓰든지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가게나 기업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정부는 빚을 안 내. 그럼 뭘 가지고 성장을 하죠? 누가 뭘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하냐 이거예요. 그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북유럽 복지국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도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큰 문제 아닐 거야 하고 지금 있다 이거예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나라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는 이미 망가져 버렸고 스페인도 망가지고 있고 영국도 이제 막 다 모든 걸 다 풀어버리고 마음대로 사가세요 하니까 중동이나 이런 데서 중국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의 부동산 막 사재끼고 그래서 영국도 이제 그런 것에 하다 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야이씨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서 살아라는 거 뭐하라는 거야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 안 되니까 이제 영국도 정부가 빚으로서 이제 자꾸 그걸 떼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영국은 더 복잡하죠. 4개 국가가 있어가지고 더 복잡해요. 그러면 물론 한국도 실업률이 낮는 게 저게 정말로 이렇게 진짜 뭐 그런 제대로 된 실업률 지표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치면 다 각 나라마다 사정은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뭐 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젊은 사람들 그 직업 훈련을 뭐 하지 않는지 한국하고 똑같이 해. 뭐냐면은 미용 기술, 뭐 그다음에 뭐 요리사, 패션 디자인, 말이 디자인이지 뭐 이렇게 의류 뭐 이렇게 그런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무슨 이렇게 4차 산업이고 스마트 혁명에서 뭐 로봇이 자동화 된다는데 뭐 그런 거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냐 이거 물론 필요할 수는 있죠. 그냥 우리 문 걸어 닫고 우리끼리만 자급자족하고 살래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겠다라면 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앞에 동영상의 성장률하고 지금 이제 그 앞 동영상에서 이제 채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동영상에서 성장률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일자리 실업률하고 놓고 보면은 명백하죠. 지금 북유럽의 그 사회복지국가 모델은 지속 가능할 수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일자리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망가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그건 나중에 또 그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안 망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망하더라도 늦게 망할 나라예요. 저희가 볼 때는 참 늦게 망할 나라. 너도 나도 미국으로 유명한. 바로 그렇게 뭐 가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사회복지국가 모델이 이렇게 위험한 모델인가, 지속 가능성이 없는 모델인가 하는 것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라고 그렇게 해서 다들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 왜 반대를 하겠어요? 저는 무슨 더러운 놈이고 정의를 모르고 이렇게 신자주의자 그런 걸 그래서 뭐 그런 겁니까? 웃기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런 분석을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제대로 얘기해준 데가 없죠. 유럽식의 어떤 그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모델로는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더 한국은 그냥 순식간에 망가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력 자체도 이미 축적을 해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쟤네들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밑장 빼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근데 그거 이제 더 이상 뺄 밑장이 없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대책 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가 지금 대책 없이 이렇게 있는 거지 독일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같이 똑같이 걸려요. 감염은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감염했어요. 별 차이 없어요. 독일도 사실은 만약에 그 독일이 이제 그 제대로 된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라면 일본이나 한국처럼 감염자 자체도 확 적어야 되죠. 근데 똑같아요.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하고 비슷해요. 감염자가. 영국 비슷해요. 다들. 다만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에 비해서 사망자는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그나마 아까 보신 것처럼 독일은 재정이 그나마 약간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조금 유지가 된 거예요. 거의 전부 다 동결됐어요. 5년 전, 10년 전부터. 의료 그 재정 지출은 아예 동결됐어요.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 2015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안 들린다고 딱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고령화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은 늘어나는데 묶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더 악화되겠죠. 이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이탈리아는 정부 자체가 이미 파산해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데 복불 복이야. 걸린 사람 차라리 안타깝지만 젊은 사람 위해서라도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지경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유럽 복지 시스템 모델이 그러면 일자리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은 어떠냐 이거예요. 혁신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